여러분, 기업이 죽든 말든 3대 악법을 시행한다. 저는 이 제목만 보더라도요, 요즘 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이란 내놓은 자식이에요. 내놓은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지가 알아서 크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기업도 우리 국민이거든요. 거기에 일하는 사장님도 국민이고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도 국민이고, 그런데 그 국민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면 어떨 때는 저는 우라통이 터집니다. 더욱이나 기업은 대한민국의 보배예요. 우리가 뭐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철광석이 지천으로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람, 인재가 많고요. 그 인재들이 기업이라는 집단을 구성을 해서 전 세계에다가 물건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 기업이 우리에게는 보배죠. 그런데 그 보배들이 점점 쭉쟁이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보배를 다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은요 우리 미래가 저는 깨지는 소리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은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악법, 제가 3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것은요 기업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에요. 기업도 최대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이제는 산업안전기본법을 무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법입니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 사업주나 혹은 경영책임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건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이게 커요. 게다가 돈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야,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작은 기업이든 뭐 5인 이하 사업장은 괜찮다고 하니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벌어졌다 이러면 쉽게 말하면 경영자는 구속이 되고요. 그 기업은 벌금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사업주나 법인이나 사실 똑같잖아요. 이중처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고 또 기관이나 법인에게도 50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면 요즘 중소기업이 최대치로 봤을 때 6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몇백억 하는 중소기업도 여러분 한 달에 1억 가지고 벌벌 떨어요. 몇백억 하는 중소기업도. 그만큼 이게 마진이 크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기업에게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게다가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중소기업 할 사람 없습니다. 게다가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21일부터 앞으로 3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 거예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이라고 하지만 50인 이상 사업장, 여기는 난리 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건설 현장 생각을 해보세요. 건설 현장.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이 몇 개쯤 있을까요? 수천 개는 있겠죠. 그 수천 개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진짜 경영자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기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잖아요. 여기 말하는 사업주는 뭘까요? 대주주일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 그죠? 대주주일 수도 있어요. 그럼 대주주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으면 이재용 부회장.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거느리는 삼성그룹에 몇 개나 됩니까? 언제든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쉽게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요, 기업에게 기업하지 마라 이런 말하고 저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충격적인 법입니다. 오죽했으면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났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까지 물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주라고 해서 경영의 책임자라고 해서 근로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의 목숨은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면 도대체 어느 누가 기업하려고 들까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한 해에 일어나는 사고 발생, 업무상 사고 발생 비율을 보자고요. 물론 5인 미만은 35.4%나 되니까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5인에서 49인은 45.6%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사업장이든 크고 작고 상관없이 업무상 사고 발생 비율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게 안전사고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는 비일비재하게 터지죠. 비일비재하게 터집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차가 내 뒤에 와서 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뭐 중앙선을 넘어와서 침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결국 말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할 것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기업에게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중소기업에서는요, 바지사장 구합니다. 이렇게 아예 공공연하게 광고할 정도예요. 바지사장 구합니다. 이게 또 안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주라는 게 사업주.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게 규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대주주란 뜻인가요? 대주주란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이렇게 형벌 만능주의로 가는 것, 이것은요, 결국 우리 기업들이 훨훨 날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휘젓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형벌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 진짜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또 탄소 중립 기본법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한 상태예요. 그러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 초부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2018년은요 쉽게 생각하면 100만 톤 단위니까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억인가요? 7억 2,700만 760만 톤인가요? 예. 이게 맞나요? 단위가 100만 톤 단위니까. 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100만, 700만이잖아요. 예. 그럼 2천만. 예. 7억 2,700만 톤이네. 7억 2,760만 톤. 이렇게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을 2050년에는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말입니다. 내년부터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요. 적어도 35% 이상 감축해야 되는 게 골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철강회사 어떻게 돼요? 석유화학회사,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이 굉장히 강하죠. 시멘트 회사, 이런 회사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붕괴합니다. 못 버팁니다. 어떻게 35%를 감축을 해요? 한꺼번에. 예. 게다가 말입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도 보면 꿀뚝산업이 친환경으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하더라도 400조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위원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목표 감축 목표를 35%가 아니라 40%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생각과 현실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이념과 현실도 굉장히 다른 거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냥 밀어붙여요. 기업들의 생각, 기업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보시면 EU 같은 경우는 연평균 1.7%를 감축을 해서 2050년에 탄소 제로 환경을 만들겠다. 그걸 추진하던 것도 1990년입니다. 1990년. 그리고 미국은 연평균 2.2%를 감축해서 2005년부터 그래서 2050년에 제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슨 2018년부터 시작해서 3.1% 감축해서 2050년에 탄소 제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현실보다 이념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어떤 아우성이나 기업의 고통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 선진국보다가 더 가파르게 가잖아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나 하면요. 이것이 기업에게는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전통산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아니면 가정을 운영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어떻게 제대로 분석해서 현실을 정책에 혹은 기업 경영이면 기업을 경영하는데 또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탈이 나게 돼 있고요. 그 탈은 오로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이 보배라고 했는데 그 보배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적어도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709개까지 늘어납니다. 709개까지. 예. 이게 규제 대상 기업이 165개였는데 444개가 더 늘어나서 709개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각지대 회사들이 많이 들어갔느냐. 이것은요. 규제 범위를 넓혔어요. 규제 범위를. 총수 일가 지분이 30%인 상장사에서 이제는 20%인 상장사로 바꿨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결국 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이게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불합리한 이런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게다가 이 공급이 불안정한 게 있어요. 공급이. 재료를 공급한다든가 할 때 이 불안정한 게 있어요. 이런 거를 할 때는요. 이게 이렇게 규제로만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있어. 물건을 구할 때 말입니다. 보안을 굉장히 유지해야 되는 부분을 이거를 나눠준다? 이건 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기업이 성장하는 비결 중에 하나도 원자재의 어떤 안정적인 공급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다 규제를 한다? 이것은요. 너무 과도한 규제예요. 너무 과도한 규제. 총수 일가들이 저들 멋대로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빼먹는 거.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을 하면 돼요. 이렇게까지 일괄적인 규제. 이 규제는요. 기업을 더 못 살게 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점점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탄소중립기본법이나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까지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계속 나가게 되니까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됩니까? 뚝뚝 떨어져요.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업 경쟁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공한 것을 보면 세계경제포럼에서 이야기하기를 26위예요. 26위. 참 기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죠.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은 선진국이지 이게 말입니다. 돈 뿌릴 때는 선진국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선진국이란 말을 또 안 써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보배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기름도 없어요. 철광석도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게 인력이에요. 좋은 인력들. 그들이 집단을 구성하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전 세계에 나가서 발이 부러터더라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한 경쟁력이에요. 여기에다가 형벌 만능주의로 규제 만능주의로 이렇게 계속 때려잡는다는 것은요. 기업이 죽든 말든 내가 생각하는 이념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참 기업을 못 살게 군다. 기업이 안 망하는 게 신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